네, 아이유의 밤편지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좀 예전 노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날의 오프닝과 좀 잘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총 3가지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사연에 맞는 책의 문단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오른쪽에 한번 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게끔 해당되는 문단과 챕터죠. 챕터와 책과 좀 저자분을 적어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 거고요. 사실은 사연을 보내주시게 되면 언제든 사연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사연을 받은 적이 좀 없다 보니 제가 인터넷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에서 찾아서 좀 드려볼 수 있는 말씀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과 좀 맞는 사연들을 골라오고는 있는데요. 혹시 사연들 보내주시면 그거에 맞게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8살 취준생입니다. 오늘 오후에 또 한 번 최종 면접 탈락 문자를 받았습니다. 애써 덤덤한 척 도서관을 나와서 편의점 구석에 앉아 밥을 먹는데 무심코 켠 인스타에서 대학 동기의 스토리를 봤습니다. 드디어 사원증 나왔다 라며 번듯한 대기업 로비에서 찍힌 사진이더라고요. 좋아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젓가락을 쥔 제 손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밤새워가며 코피 터지게 살았는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앞서가고 저는 구석에서 컵라면이나 먹으며 제자를 걸음일까요?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찌질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제가 아마 이전에 잠깐 또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로도 올렸지만 비교하기가 참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펴게 되면 이제 모두가 본인이 가장 하이라이트인 순간을 올리잖아요.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뭔가 구매를 하신 분들도 있고, 자랑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책상에 뭐 외제차 차키가 올려져 있다든지 또는 이제 뭐 명품 로고가 박혀 있는 책이 책이 아니죠. 명품 로고가 박혀 있는 옷이 보인다든지, 그런 거를 보면 사실 뭐 예를 들면 내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 인원이 500명만 돼도 그 사람들이 1년에 하나씩만 게시글을 자랑을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단순 계산이기는 하지만요. 그런 거를 보면 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SNS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뭔가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나 빼곤 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내가 골라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일이 맞는 건가? 내가 이 길을 잘 선택을 한 걸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익명성이 주는 정말 큰 허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드는 직업만 봐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 가끔은 대기업 임원들, 뭐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 자영업을 했을 때 이 자영업 하는 사장님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엄청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보단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나는 지금 현재 행복한가? 나는 즐겁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과 우리를 되게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생각보다 밖에서 우리한테 뭔가 훈수라고 하죠. 오지랖을 참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뭔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라고 이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저 본인들이 좀 나 좀 잘났어, 나 잘 산 사람이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뭐 우리가 잘 되면 역시 너가 내 말을 듣길 잘했어 라든지 뭐 안 되면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건 나인데요. 그죠? 약간 주식 같은 느낌이죠. 예. 뭐 언제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다. 다른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뭔가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뭐랄까 본인들이 이거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죠.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의 주인공 분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중생 분이신데 지금 현재 내 상황 때문에 너무 움츠려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대부분의 취준생 분들이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취준이라는 게 참 뭐랄까 진짜 앞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걸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취직을 못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뭔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항상 많이 받으니까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남들과 비교를 하기 이 쉬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꺾이고 힘들어지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내 내면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과 가능성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본인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은 아니잖아요.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사는 거니까요. 해서 이 사연에 조금 어울리는 부분을 책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책에 언제 어디서라도 행복한 인생이 길, 다시 할게요. 언제 어디서도 행복한 인생이 길이라는 챕터고요. 한번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마음을 다잡기는 쉽지 않다. 세상의 풍파에 올곧은 마음은 휘갈겨지고 내팽개쳐지니까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타인을 위한 삶 혹은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가꿀 수 없고 돌보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나도 때때로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남이 원하는 것을 좇고 남이 되고 싶어 하는 누군가를 따르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마주하곤 한다. 이게 가렸나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주눅들고 나는 아직 모자란다고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괜한 슬픔과 우울함에 빠진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것이다. 마음 먹기가 힘들 뿐이지 그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소리를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가.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서며 두 다리로 온몸을 지탱해 걸어다니는 갓난아기 시절도 있었는데 고작 몇 번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삶이 뒤흔들리지는 않으니까.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을,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열정과 힘을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아닌 언젠가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스스로를 바라볼 내가 인정하는 나는 오직 나만 알고 있을 뿐이다. 언제까지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하며 남의 눈치만 볼 것인가?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남은 몰라본다 해도 진정성 있는 내 모습을 분명 나는 원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타인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친구들, 곁의 동료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들까지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속상하고 마음이 부산할 때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어떤 누구의 삶이라도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 그들의 삶이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혹시나 그런 가시들이 나를 찌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드는 건가? 나의 삶을 흔드는 건 나밖에 없지 않나? 라고.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누군가를 이기자고 경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길이 하나뿐이고 결승점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를 고정된 삶 속에서 힘들게 하고 있던 건 아닌가? 자신을 위해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어제보다 아주 조금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길을 마주하게 되고 어떤 길이든 가보면서 여러 세상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며 더 단단해지면 될 일 아닌가. 인생의 끝에서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만큼 행복한 결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인정해줄 수 있게 진짜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잠자는 나를 깨워 힘껏 뛰어올라보자.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온 힘을 쏟아부어 후회 없는 삶을 지금이라도 살아가보자. 무엇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삶은 아쉽지 않은가? 혹 과거를 회상하며 이때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과거를 뛰어넘은 나를 한번 만들어 보자며 마음을 다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제 타인의 삶을 공경하거나 외부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은 그만두고 스스로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보자. 전혀 늦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분명히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 나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 5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더 대단한 내가 되어 있을까?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는 없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미래의 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된다. 이것은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을 잠시 내버려두고 나에게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감은 무엇인가 하고 늘 되짚어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라 믿는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은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시도하자. 무엇이라도 해보자. 해낼 수 있다. 원한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한다. 이제 내가 나를 응원해주면 될 일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응원한다. 네, 여기까지가 언제 어디서도 행복한 인생이기라는 책의 챕터입니다. 사실은 이 책의 문단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이 떠올라요. 두 분 다 쪼비피클님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마홍님도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잠깐 카페에서 일을 하고 조금 어쩌다 보니 그걸 좀 접히고 나서 택배를 시작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창업을 못한 게 너무 많이 후회가 됐어요. 이제 좀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남들한테는 되게 잘한다는 소리를 의외로 많이 들었거든요.
대회 같은 것도 뭐 입상해보고 했지만 그런 게 참 많이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시도하며 살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후회 없이 뭔가 인생을 잘 기획을 해가면서 뭐 만약에 내가 이전에는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나는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삶을 살아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챕터였습니다. 네, 이 노래를 들으며 좀 괜찮은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저도 이번에 좀 처음 들었던 노래인데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았던 것 같아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조엘 노래입니다. 비엔나 듣고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리 조엘의 비엔나 듣고 왔습니다. 가끔은 이런 옛날 느낌이 드는 팝송이 참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잠깐 그 LP판을 파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LP 플레이어를 샀다가 아직까지도 장식으로 남아있는 좀 슬픈 일이 있습니다. 다음 곡은 일단은 사연에 좀 맞게 해서 잔나비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혹여나 이제 신청곡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으로는 힘든 시대의 단상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어디서 가져온 사연은 아니고 사실은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을 항상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조금 그런 지내시면서 크게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워낙 물가도 정말 많이 올랐고요. 개판이긴 하죠. 맞아요. 뭔가 최저시급이라든지 그런 급여는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크게 체감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버스비가 너무 비싸요. 맞아요. 사실 아시겠지만은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은 고정적으로 좀 나가시죠. 네, 7, 8만원 빠져나가시기도 하고, 저는 한창 서울로 출퇴근했을 때는 좌석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15만원, 18만원 거의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하는 게, 저는 이제 택배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물량이 좀 많이 보여요. 근데 항상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갈수록 물량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간제로 돈을 번다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루마다 하는 그런 개수, 물량에 따라서 좀 월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이 줄어들곤 하면 당연히 저희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죠. 사실 뭐 저야 결혼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또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대중교통비 좀 내렸으면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우리가 돈을 쓰는 거에서 돈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여튼간에 그러다 보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좀 힘든 시대니까, 다들 힘드니까 괜찮지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인 시키신 분은 계속 시키시나요? 의외로 계속 시키십니다. 가끔 물건이 오고요. 문자도 옵니다. 오늘 괜찮으시면 비상계란에 좀 놔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죠. 살아계시다는 게. 근데 여튼간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모두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택배를 하면서 힘들다라 얘긴 하지만
예전에 일했던 것보다는 돈을 좀 많이 벌어요. 네, 살아계십니다. 일하는 시간도 비슷하고, 근데 결국에는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대체 뭐지? 그냥 요즘 시대가 힘들고 돈은 아껴야 되고 그냥 힘들어한다고 해야 되는 건가? 뭔가 바뀌는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책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챕터는 힘든 시대의 단상이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안 그래도 관련된 뉴스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전쟁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덕분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튼 삶이 참 많이 팍팍하죠, 요즘. 항상 다들 힘든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힘든 시대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사람들 간의 온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함부로 남을 참 믿기 힘든 시대잖아요. 뭔가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도 저 사람이 친절을 베푸는 거가 정말 뭐랄까 호의로 베푸는 건가? 그게 아니면 그냥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러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코스트코도 좀만 사면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그 정도면 또 살만하다고 느끼는, 이제는 뭐 사실 어디 가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여튼 그렇게 서로 간의 온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냥 뭐랄까 그냥 힘든 시세니까 나도 힘들어라고 나를 그 시대에 안착시켜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게 편리해지고 힘들어진 만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친구들과 놀려고 하면 좀 너무 라떼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막 누구 친구인데 누구 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연락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편리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또 한창은 이제 핸드폰 이게 너무 옛날 느낌인데 R 써보신 분 있나요? R? KT에 있는데 그 전화라든지 문자를 할 때마다 그 R이 나가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콜렉트 콜을 걸게 되면 상대방에게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써보신 적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급하게 상대방한테 알릴 때 어디로 와 하고 끊어버리고 쇼알 먹고 다들 반갑습니다.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이유가 있네요. 여튼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뭐 데이터만 와이파이만 터지면 뭐 카톡이든 뭐 보이스톡이든 해서 전화도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고 너무 어떻게 보면 편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 물론 지금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얻는 게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몇 시까지 보자, 놀이터에서 보자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참 얻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아마 잠깐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인터넷 세상이 너무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기만 해도 서로 공격하고 별로라고 얘기를 하고 악플을 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냥 모두가 조금은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방송을 시작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전성환님의 에세이고요. 힘든 시대의 단상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일들을 접합니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다. 단군 이래로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는 우스갯소리 말입니다. 물론 사회적 직군을 떠나서 일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시대가 가장 힘든 시대라고 푸념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분명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취업시장이건 육아 환경이건 노후 준비건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힘들고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훨씬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공감이 가는 대목이니까요. 그렇지만 가장 힘든 시대는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힘든 시대라는 이야기는 일종의 변명으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들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나쁜 습관이지 않을까 되짚어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건 지난 시대보다 불편해진 것이 있는 한편 편해진 것도 있으니 말입니다. 사회적 성취를 떠나서 우리가 살던 세상을 돌아보면 불편한 조건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고 편한 조건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리는 낭만이 있었고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컴퓨터 게임이 없었던 시절에는 함께 모여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고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이름으로 정겨움과 나눔의 미학이 있었겠죠. 반면에 스마트폰이 생기며 비교하기 쉬운 세상이 되었고 평범함의 기준이 없어져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상의 대화로 한국의 정이 조금씩 퇴색되어가는 슬픔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힘든 시대라 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장 힘든 시대라 푸념하기보다 기회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념으로 그치지 않고 가장 좋은 시대를 찾고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때건 지난 시대보다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는 반면에 편안해지고 발전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기회를 노리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가 힘든 시대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본들 지금의 내 삶이 나아지거나 달라지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시대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과 취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자신이 있는 시대에도 분명히 나를 위한 행복이 존재할 테니까요. 그렇기에 이 시대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좀 더 밝은 시대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이 사회적인 밝은 시대를 만들어 가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대체로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기운이 넘쳤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장하고 행복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일수록 서로를 위하고 챙기며 다독이는 따뜻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채워 풍요롭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정함과 따뜻함, 그런 언어들이, 격려와 응원의 단어들이 배려와 겸손의 마음들로 스스로 감사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힘든 시대의 단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에세이를 이제 에세이를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작가분들이 확실히 평소에 생각이 되게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행복하게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살자, 맞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나쁜 말을 하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유튜브를 조금 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 안 좋은 댓글들이 꽤 달립니다. 근데 이게 뭐
좀 애매한? 뭔가 악플이라고 하기 애매한 댓글들이 달려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기고는 하는데, 그냥 이런 나쁜 말들을 하거나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서로 건네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언젠간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힘든 시당의 단상이라는 제 이야기와 책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노래를 듣고 한번 마지막 사연으로 돌아올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이 앨범이 나왔을 때는 사실 딱 하나의 노래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앨범에 실려있는 노래들이 전부 다 좋더라고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노래를 듣고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항상 참 느끼는 생각이지만 잔나비님 목소리는 진짜 약간 괜히 저한테도 없는 그 옛날 우리나라 노래의 그런 분위기랑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되게 떠올리게 하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진짜 잘 부르시더라고요. 뭔가 정규 앨범에서는 되게 낮고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부르시다가 가끔 이제 노래를 커버하시는 라이브 같은 영상을 보면 진짜 거의 무슨 락보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걸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 노래도 물론 너무 유명한 노래라 제가 무슨 소개를 시켜드리겠냐마는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마음 근육이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평소에는 운동을 하기 전에는 안 쓰는 근육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마음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근육이 발달을 하지 않아서 반대쪽만 발달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불균형을 참 일으킬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챕터는 마음 근육이라고 하는 챕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려볼까 합니다. 회사에서 아주 작은 실수만 해도 며칠을 괴로워하는 직장인입니다. 어제 보고서에 오타를 하나 냈는데 팀장님의 가벼운 지적 한 번에 퇴근길 내내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결국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며 땅굴을 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싫어지더라고요. 남들은 훌훌 잘만 털어내는데 저는 왜 자꾸 스스로를 깎아먹는 생각만 반복하는 걸까요?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고 멘탈이 강해지고 싶은데 이 지독한 부정의 루프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되게 약간 작은 이야기 하나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상처를 받고 혼자 머릿속으로 그거를 되게 많이 돌리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약간 멍하거든요. 누군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멍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 화가 크레센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되게 많이 에너지를 쏟았던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몇 번이고 이렇게 되돌려본다라는 건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겠어요. 아마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는 것도 참 팍팍하고 남들과 나를 되게 비교하기 쉬워진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악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나쁜 생각들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최악의 상황을 막 가정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두고, 이렇게 해야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를 방어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게 나를 갉아먹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작은 성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별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되게 작은 성취를 하나 이뤘을 때 그게 되게 작은 씨앗이 돼서 나중에 언젠가 내가 더 큰 뭔가 힘이 필요하거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때 오히려 이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크게 발화를 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운동을 한다든지 정말 짧게라도 책을 한번 읽어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두 개씩 올려보는 것도 있고요. 뭔가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별게 아니잖아요. 뭐 운동을 정말, 아니면 헬스장 가기 너무 싫으니까 뭐 10분만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작게 자기 전에 책을 딱 3페이지 정도만 보거나, 쇼츠도 생각보다 편집하는 게 오래 안 걸려요. 한 30초? 30초래. 죄송합니다. 30초짜리를 만드는 게 한 30분? 1분, 30분에서 1시간이면 만들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내 하루의 짧은 시간들이, 그 짧은 성취들이 언젠가 내가 힘이 필요로 할 때, 나 이런 것도 했던 사람이지, 나 이런 것도 잘했던 사람이지 하면서 힘을 주고, 뭐 언제는 책을 3페이지만 읽었다고 하면 6페이지를 읽어낼 때도 있고, 언제는 뭐 반을 읽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게 하나 두 개 쌓이면서 정독을 해버리게 될 때도 있고. 책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책 한 번에 다 읽는 거 너무 힘들다. 그냥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읽어 버릇하다 보면 운동할 때 조금씩 그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죠. 그렇게 올려가듯이 책을 읽는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책을 한번, 책의 문단, 챕터를 가지고 와봤고요. 마음 근육이라고 하는 곳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근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다 보면 마음에도 근육이 생겨 어느 정도는 힘든 일들을 쉽게 넘길 수 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 경험들로 인해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물론 나쁜 경험들로 마음 근육이 생기는 일이 없는 게 더욱 좋긴 하죠. 하지만 인생이 그런가요? 마음을 다치는 일은 늘 번번이 일어나죠. 마음 근육을 키울 때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의 마음 근육을 키우고 나를 믿어주는 것이 먼저 수반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 자신을 아껴주고 스스로 아껴주고 보살펴 주어야 송곳 같은 마음 아픔들이 마음을 찌르거나 달려들 때 괜찮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의 마인드를 뿜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역시 마음을 크게 다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소심하기도 했고 학창시절 왜소한 몸으로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랐었습니다. 누군가 쉽게 내뱉은 말은 저를 이리저리 휘둘리게 했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죠. 그때 저를 다잡아준 건 책 속의 글귀들이었습니다. 나를 응원하고 믿어주는 글들,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며 믿음을 주는 책을 많이 읽은 것이죠. 아마 다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무작정 책을 읽어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글들과 말들이 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배운 것 같습니다.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글들이 나를 단련하게 말이 많이 꺼이네요.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글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작은 긍정이 쌓여 좋은 마음 근육을 만들게 된다면 아픔으로 인해
만들어진 마음 근육보다 훨씬 단단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 근육은 한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잘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확언을 심어주는 큰 자양분으로 우리 삶을 지탱하게 합니다. 나만큼 괜찮은 사람은 없다고,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나는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자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도 그건 나의 일부분을 아는 것이지 전부를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다행히 저는 지금도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을 운영하며 좋은 글귀들을 찾고 행복한 언어를 탐독하며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행복해질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저는 요즘 들어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기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고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경험하면 순간들이 훨씬 기쁘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죠. 예를 들어 30분간 가족과 함께 책을 읽는 것. 꽤 오래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도 느끼고 그 시간이 끝나고 대화를 하며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누니 더욱 돈돈해졌음을 느낍니다. 지금의 행복을 느끼는 것 또한 행복의 마음을 발달시키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성공과 타인의 행복을 좇으며 나의 행복을 무시하는 일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SNS를 통해 남과 나를 비교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훼손되기 시작했음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에서 행복을 느껴보던가, 오늘 3페이지 책 읽기를 통해 성취감을 얻는다던가, 행복을 맛보는 기준점을 스스로 만들고 달성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등산이나 수영 등 취미 생활을 통해서도, 친구들과의 수다를 통해서도 말이죠.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 생각해보세요. 다른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도 충분히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나의 마음 근육을 긍정과 행복으로 키우는 겁니다. 나는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고 행복해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지금 행복과 긍정의 마음 근육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긍정의 나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음 근육 챕터를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자마법사님 반갑습니다. 현재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라는 책의 문단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듣고 제가 읽고 괜찮았던 부분들을 사연과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단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가족과의 소소한 행복을 챙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남자분들의 문제지만 가족과 엄청 살갑게 지내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책을 쓰고 있어서요. 글자마법사님도 책을 쓰고 계시군요. 이게 귀하신 분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반갑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시는군요. 멋있다. 사실 진짜 작가분들을 특히 요즘 책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평소에 생각도 참 많으시고 그 생각을 되게 멋있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은 참 많지만 이 생각들을 글로 정리한다라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여튼간에 뭐랄까, 근데 제 주변에는 이제 가족들과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뭔가
항상 함께 새해 첫날에 해돋이를 보러 간다든지 뭔가 주말이 되면 같이 절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런 연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의 연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과의 행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토대가 돼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생활로 나아갈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약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반성이죠? 저도 뭔가 더 가족들과 돈독히 지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자기 반성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을 만약에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뭔가 본인을 많이 힘들게 하거나 그런 안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노래는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노래를 들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Fix You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듣고 마지막 엔딩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즐겁게 다녀왔던 힐링 플레이스가 한 군데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한번 방송을 마무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노래를 한번 먼저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듣고 왔습니다. 이거는 직접 쓰신 시이신 걸까요? 노래를 틀어주셨을 때 써주셔서 한번 몇 번 마음속으로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직접 쓰셨군요. 와, 마음은 꽤 어려운 퍼즐이지만 그 다정한 말과 칭찬이 힌트를 남겨서 결국은 완성된 그림은 얼마나 아름다운 걸까 상상을 해보며 나는 아직도 맞추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와, 글 잘 쓰시는 분들 느끼는 거지만 뭔가 괜히 저 같은 게 평론을 하면 안 되니까 여튼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셨던 이 시에 남겨있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게 진짜 많이 어려운 퍼즐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런 힌트들이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되게 그 마음이라는 퍼즐 자체를 시도를 안 하는 경우가 세상에 되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뭔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어려운 퍼즐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조금은 온기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너무 좋죠. 이거는 제가 꼭 남겨보고 싶습니다. 직접 방금 쓰신 거예요, 설마 이거? 와, 그러셨구나. 대박이다. 대단한 분이셨군요. 진짜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셨다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네요. 와, 오디오를 이렇게 길게 비는 건 처음입니다. 꼭 전달을 드릴 수 있다면 꼭 전달을 드리고요. 정말 시간이 되시면은 자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방향성으로 방송을 시작한 게 사실 오늘이 처음이라 좀 어색한 부분도 많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이제 방송에 와주신다라는 게 되게 행복하네요. 되게 마음도 따뜻해지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멍하네요 갑자기. 원래는 이제 방송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좋은 저의 힐링 플레이스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추천을 해드려 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근데 너무 유명한 데라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오늘은 좀 평일이다 보니 평일을 기준으로 한번 장소를 선정을 해봤는데 평일 오전 한정입니다.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아쿠아 하남이라는 찜질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찜질방이 참 주말만 되면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유로움과 넓은 그 공허함 같은 걸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이이기도 하다 보니까 평일 오전에 가면 상당히 한가합니다. 되게 넓고 쾌적하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주차가 무료입니다. 주말에도 아마 평일도 무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당연히 야외 주차까지 하게 되면 가실 수 있는 그 주차 공간도 넓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목욕탕 자체도 되게 넓고 되게 프라이빗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탕이 아니면 굉장히 쾌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찜질방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밖을 보면서 족욕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 옆에는 리클라이너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서 누워서 쉴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찜질방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테마로 이것저것 있다 보니 저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 제가 요즘에는 평일에 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평일에 찜질방을 가지는 못하는데 이제 만약에 평일날 시간이 되신다면 하루쯤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만 식사의 퀄리티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차피 스타필드잖아요. 그냥 뭐 먹고 식사를 하시고 이제 들어가시거나 이제 나오셔서 드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스타필드의 위층에 있는 식사하는 장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밑에서 드세요. 네, 1층에 훨씬 더 먹을 게 더 많기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책은 에세이예요. 다음에 저도 사연 처음부터 적어보고 글 적어볼게요. 글자마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제가 감히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오늘 방송 지금 아예 한번 해드려 볼게요. 원래는 인스타그램을 제가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원래는 제 방송국에 보시면은 폼이라고 해서 이제 사연을 적어두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쓰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트위터 말고 인스타그램을 새로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링크를 제가 걸어둘게요. 링크를 걸어둘 테니 그쪽을 통해서 뭐 DM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그냥 뭐 구글 폼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뭐 편하신 곳으로 만약에 트위터를 하신다고 하면 트위터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현재 읽고 있는 책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를 이야기를 드렸던 것보다는 사실은 이 에세이란 책들이 좀 예전에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되게 이 에세이들이 당연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제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열심히 해라, 힘내라, 뭐 너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는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천천히 가면 남들은 날 다 따라잡고 앞으로 가고 할 텐데 남들이 나보다 더 우수해지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뒤처지면 나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소리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책을 덮고는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부터는 나보다 타인을 더 많이 의식을 하고 그만큼 나를 더 등한시하고 정말 나를 깎아 먹으면서까지 달리다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몰렸었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좀 좋은 기회로 다행히 조금 좋아질 수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에세이들은 우리한테 이미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내가 이 모든 생각들을 뒤로 하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사실 저는 SNS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좀 작업의 일환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SNS를 안 하는 만큼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나는 SNS를 하지 않더라도 남들과 나를 되게 비교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 더 많이 나를 사랑해야겠구나, 더 많이 나를 봐야겠구나라는 걸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고요. 적어도 그런 방법들을 알았던 지금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목표만 쫓았던 그때보다는 좀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오늘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금요일 날에는 다른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 작가님의 책을 읽을수록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들도 많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려야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 방송에서도 파트 2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책 이름을 다시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어디 보자. 네. 아이고, 왜 재생이 안 돼요? 네. 하는 일마다 잘 들이라 라는 전승환님의 에세이고요. 만약 제 방송을 보시고 책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게 정말 많았던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인스타그램 링크를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제 당분간은 또 연휴가 없으니까요. 네, 글자마법사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쪼리피클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는 옛날에 좀 많이 들었던 노래이기도 하고 잔잔한 노래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익명의 후원자님 1000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같은 책의 두 번째 파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방송 마지막까지 찾아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